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합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맞춰 본격적인 대출 규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DSR 구조에서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인 준주택 구입자금 보증 모기지 보험 취급도 중단하며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8월 말부터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던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1억으로 제한했습니다. 1금융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출 억제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가 풍선 효과로 2금융으로 확산되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2단계 시행으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을 비롯해서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 매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가 경매 진행 건수가 11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지난 7월 법원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가 총 2,294건으로 한 달 만에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2013년 1월 2,512건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기 악화 등으로 공실이 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경매 시장에 새로 나오는 상가 매물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임대료 하락까지 겹치면서 상가 수익성이 추락하고 있고 경매로 나온 상가마저 낙찰받으려는 수요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매 시장 낙찰률도 20%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으며 상가 경매 10건 중 8건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되고 있습니다. 상가시장 침체는 서울 등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진행된 상가 경매가 총 286건으로 1년 전 106건 대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상가 경매도 지난 2015년 2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경기도 상가 경매도 총 487건으로 2015년 3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는 수도권조차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방 상가시장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면서 공실상가를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당분간 회복될 만한 기대 조건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 현장에서조차 대부분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집값 상황이 타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은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당시 건설 경기 수준과 비슷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현장에서 사업을 취소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6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사업장에서 최근 본청약이 무산됐고 인천과 경남, 경기도 파주와 화성시 등에서도 사전 청약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공사비와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사전 청약을 본 청약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건설사들의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사에 청구하지 못하고 미청구로 남은 공사 금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미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위권 건설사들의 상반기 미청구 공사 금액이 19조 2,26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 늘었습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건설로 올해 5조 7,242억 원이 쌓여 있고 작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우건설로 미청구 금액이 1조 6,175억 원입니다. 지난해 1조 2,513억 대비 29%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GS건설, 롯데건설 등도 미청구 공사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역대 최초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했고 부동산 영끌과 비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가채무와 가계빚이 총 3,04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대비 44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국내 총생산 2,40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천억의 약 5배 규모가 국가 채무로 쌓이고 있습니다. 2분기 국가 채무와 가계빚 증가폭은 1분기 대비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증가 추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 등은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었다고 전했고 부동산 시장 주담대와 전세 대출 증가 영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국가 채무 상황이 결국 내수 회복을 더욱 제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영끌 쪽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현재 금통위원들이 과도한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길 정도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 2018년에서 2021년처럼 집값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정부의 공급 대책이 현실적으로 과감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수요 억제 정책을 꼽았습니다. 특히 가격 불안이 계속되면 정부가 추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내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이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고 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3개월 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도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3개월 후에도 현재 금리를 유지하자는 위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는데 시차가 필요하고 최소한 올해 12월까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집값 상승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전했습니다. 부동산이 소득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이 꺼질 때 금융 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반복됐으며 금통위원들은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영끌과 B2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는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대치로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신용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이 1,896조 2천억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대비 13조 이상 늘었고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치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잔액 기준 1,092조 6천억으로 16조 원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폭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카드론 증가 추세도 계속되면서 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5월 사상 최초로 40조 원을 넘겼으며 그 이후에도 매달 계속해서 역대 최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은 보통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며 카드론을 또 카드론으로 갚는 돌려막기 대환대출도 1조 8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현금 서비스 잔액도 6조 7천억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